안녕하세요. 잘 들리죠?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에 했던 내용 연장선상에서 조합 논리회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고 있었어요. 조합 논리회로라고 하는 거 이제 그를 하기 위해서 AND와 NOT과 같은 게이트 이 그 AND하고 익스크러스 오어 게이트 아니면 NAND만의 게이트, 노아만의 게이트만 가지고 이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범용으로 쓸 수 있는 어떤 조합 논리회로는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죠? 잘 들릴 걸로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잘 보이실 거라고 생각하고 화면 나왔죠? 자, 보이시죠? 네. 자, 조합회로, 조합 논리회로. 조합 논리회로를 설계하는 방법으로 이 대표적으로 제 게이트들이 AND 게이트와 OR 게이트와 NOT 게이트를 이렇게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았죠. 뭐를 이용할 때 그랬냐면 카르노 맵을 이용해서 설계할 때 이렇게 설계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두 번째는 AND와 NOT보다는 이 하나의 게이트만을 쓰자라고 해서 낸드만의 게이트를 쓴다. 그래서 낸드만의 게이트를 가지고 했을 때 좋은 점은 뭐냐면 이 우리가 모스라고 하는 어떤 기술, 이 반도체 그 설계 기술인데 또는 반도체 그 기술인데 이 제작 기술, 이 그 기술에서 낸드 게이트가 기본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낸드 게이트에 해당되는 것만 가지고 쓰기도 한다라고 얘기했죠. 또는 노아 게이트만 가지고 한다 그래서 이걸 ECL이라고 해서 고속의 어떤 이제 그 장치를 만들 때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어떤 거였든지 할 때 그 ECL이라고 하는 이 설계 기술 또는 반도체 제작 기술에 해당되는 걸로서 노아만의 낸드만의 제기회로 노아만의 회로 이렇게 설계할 수 있었죠. 물론 이 K맵을 이용해서 낸드만의 회를 만들 수도 있고 이걸 이용해서 노아만의 회를 만들 수도 있었어요. 거기다 하나 더 했다라고 한다면 엔드 게이트하고 오아 말고 익스크로스 오아 게이트를 가지고 쓸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와 같은 경우에 익스크로스 오아 게이트를 쓰게 되면 회로가 간략하게 될 수 있는데 익스크로스 오아 게이트 자체가 원래 기능으로 보게 되면 좀 복잡한 기능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익스크로스 오아 게이트를 좀 작게 만들기 위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트랜지스터만의 개수를 줄이는 방법을 찾긴 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제 그 익스크로스 오어 게이트라고 한다면 약간 좀 이제 그이좀 등한시한다기 아니면 이제 좀 이제 그 별로 효과적이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뭐 경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편적으로 이 세 가지를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하고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그냥 총괄해서 이 어떤 조합 논리회로든지 쓸 수 있는 범용의 제그 방법은 없겠느냐. 그래서 범용 장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롬이라고 하는 게 있죠. 우리가 이제 그 리드 온리 메모리라고 해서 이 모든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하드웨어 장치들의 이 컴퓨터를 아니면 하드웨어 장치를 키자마자 동작할 수 있는 부팅 작업 한다 해도 내장되어 있는 운영 체제에 의해서 또 내장되어 있는 장치에서 동작할 수 있게 기능을 주는 것이 롬이라고 하죠. 그래서 롬에도 이 조합 논리 회로라고 하는 걸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근데 또 하나가 PLD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프로그래머블 로직 디바이스다라고 하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그 롬과 PLD, 이 PLD라고 하는 것도 또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거 조합회로가 끝나고 나면 이 순차회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할 거거든요. 그럼 순차회로도 마찬가지 이 그 범용의 어떤 장치들이 있어요. 그 장치들을 그 실습은 뭐 개인적으로 해보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FPGA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이쪽 분야로 일하실 분들은 꼭 저희 그 미리 한번 써보시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조합 논리 회로의 범용의 어떤 장치들에 대한 거를 한번 보도록 하죠. 범용의 그 조합 논리 회로, 조합 회로를 이제 그 구현하는 장치들에 대한 거를 한번 보자. 이 중에 하나가 롬, 리드 온리 메모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죠. 이 롬도 여러 개로 나눠져 있죠. 하나가 아예 그냥 공장에서 반도체 공장에서 딱 찍어서 나오는 마스킹 롬이라고 하는 게 있는가 하면 프로그램을 딱 한 번만 가능한 P롬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크게 하게 되면 마스킹 롬이라고 하는 거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P롬이라고 해서 프로그래머블이다. 롬인데 프로그램이 가능한데 이건 딱 한 번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썼다 지웠다 할다 그래서 EP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E는 erasable, P롬. 하나 더 한다면 이거 제 그 erasable라고 해서 이 삭제하는데 이거는 어떤 걸 쓰냐면 자외선 이용해서 삭제를 하게 돼 있어요. 내용을 지우게 돼 있다 하죠. 롬에 있는 내용. 그래서 롬에 있는 내용을 지우려면 자외선이 최소한 몇십 분 정도, 한 20분에서 30분 정도가 수요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걸 지우기 위해서는 따로 자외선의 살균 장치처럼 돼 있는 거를 이용해야 되고 또 하나가 자외선이라고 하는 게 사람 건강에 썩 좋지가 않죠. 그래서 그 이와 같은 이피롬이라고 하는 걸 뽑아가지고 데이터를 지워야 된다면 삭제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우는 것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이피롬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일렉트릭이다. 일렉트릭 이피롬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 이거죠. 근데 요즘에 이제 그 이피롬이라고 하는 거를 다 떠나서 우리가 쓰고 있는 것처럼 이 그 플래시 메모리라고 하는 거가 여기 들어가죠. 플래시 메모를 통틀어서 그냥 롬이다라고 하는 형태로 보셔도 되겠다. 그래서 롬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모습은 어떻게 되냐? 롬의 모습을 보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롬의 모습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걸 한번 본다면 크게 롬은 이쪽에 디코더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입력이 여러 개가 있겠죠. 그럼 디코더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4 디코더다 그러면 입력이 두 개짜리다라고 하면 이게 두 개밖에 없겠죠. 이것도 일반화된 거니까 그냥 제 그 2 곱하기 4란 말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화되어 있는 개수를 본다 그러면 여러 개의 입력 핀이 있고 출력단도 여러 개가 있을 거랍니다. 출력단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묶어가지고 이렇게 오화 게이트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한 부분들만 이렇게 따다가 쓸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따다 쓸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생긴 모습을 가지고 여기에 이제 출력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모습을 가지고 롬을 이용한 그 조합회로를 설계할 수 있겠다 하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예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롬을 이용한 조합회로의 예. 롬을 활용한 것. 롬을 활용한 조합회로. 롬을 이용해서 저희 설계하자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제 그걸 동작에 대한 걸 한번 보죠. 동작을 먼저 설계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이 있고 X하고 Y라고 하는 두 개의 입력이 있고 출력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A1, A2, A3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보자. 입력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가능한 경우 수는 네 가지가 만들어지죠. 2의 지수수. 이때 출력이 어떻게 나오나 보니까 0, 1, 0이라고 하는 출력이 나오고 0, 0, 1이 나오고 1, 0, 1이 나오고 1, 1, 0이라고 나온다. 그래서 이런 동작에 따라서 거를 갖다가 뭐를 이용하냐면 롬을 이용해서 설계해보자, 구현해보자. 위에 거의 동작대로 한번 구현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롬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 그 입력이 두 개니까 이 부분을 뭘로 쓸 거냐, 입력 부분을 이거를 주소 부분으로 쓴다. 자, 이제 롬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걸부터 보죠. 롬 이게 2 곱하기 4 디코더다라고 하는 걸로 한번 보죠. 여기 두 개의 입력이 있다면 네 개의 출력이 이렇게 나와야겠죠. 출력을 뒤에 0, 뒤에 1, 뒤에 2, 뒤에 3이다 라고 가정하고, 그러니까 디코더의 출력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오화 게이트가 이렇게 있어서 이 오화 게이트가 각각의 선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것도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 하면 이렇게 끊어져 있어서 여기 스위치가 이렇게 달려 있다. 스위치라고 하면 퓨즈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할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출력이 3개니까 오화 게이트가 이렇게 있고 이게 하나가 이쪽 선에 또 하나는 이쪽 선에 또 하나는 이쪽 선에 또 하나는 이쪽 선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가 여기 끊어져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연결할 수 있도록 퓨즈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퓨즈라고 하는 거는 이 전압이 높게 들어가게 되면 또는 전류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 끊어지게 되어 있는 장치죠. 그래서 이렇게 오화 게이트 이렇게. 이게 롬의 모습인데 출력이 3개가 있어서 이쪽 출력을 A의 1, 이쪽 출력을 A의 2, 이쪽 출력 A의 3이다라고 하는 걸로 붙여보자. 이런 모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필요한 부분만 끊어버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설계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걸로 보죠. 끊어졌고 여기가 퓨즈가 이렇게 붙어 있다. 이렇게 퓨즈가 붙어 있다라고 하자. 그래서 퓨즈가 붙어 있는데 첫 번째 경우에 대해서 보죠. 이 경우에 대해서 보면 입력이 00일 때 여기가 그래서 입력을 x하고 y라고 하는 입력으로 주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했냐면 x가 0이고 그리고 y가 0이란 뜻이죠. 이 d2라고 해서 d0이라고 하는 건 x가 1 또는 y가 1이라고 하는 and d1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걸 써서 x가 0이고 y가 1인 경우 d2라고 하는 부분에 출력이 나가는 건 x는 1이고 y가 0인 경우 d3에 해당되는 건 둘 다 1, 1이라서 x도 1, y도 1 이렇게 되는 경우다. 그렇다면 여기에 1이 나오는 경우다라면 입력이 00일 때 여기 부분 A2 부분만 1이 나와야 되겠죠. 따라서 1, 1일 땐 이 부분이 여기 노란색이 해당되는 파란색으로 썼네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 중에 1이 되는 부분은 이거 하나죠. 따라서 이거를 다 끊어버리는 거죠. 이걸 다 끊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렇게 없어지겠죠. 그래서 끊어지니까 이 가운데 부분만 1이 나와서 이제 그 출력값이 1이 나온다. 이 2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을 파란색으로 표시해서 이 0일일 때가 다시 말해서 D1이라고 하는데 출력이 나가는데 A3에 해당되는 것만 출력값이 1이 나가죠. 따라서 A3에 해당되는 것만 이 출력값이 1이 나가니까 이 부분인데 A3에 해당되는 거 요거다. 요거만 놔두고 나머지는 끊어버리자. 그래서 이걸 끊어버리면 되겠죠. 이것도 끊어버리면 되겠네.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세 번째 경우에 1령에 해당되는 경우는 출력이 A1이라고 하는데 1이고 여기가 A3의 1이고 나머지는 0이죠. 따라서 이 부분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연결된 것 중에 이거는 놔두고 이 부분에 해당 A2에 해당되는 건 0이니까 이거는 지우자 이거죠. 따라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건 지워버린다. 그리고 3에 해당되는 건 놔두게 되는 거죠. 노란색에 해당되는 거. 자, 이렇게 만들어진다. 자,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이 갈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1, 1일 때 x가 1이고 y가 1일 때 출력은 A1이 1, A2가 1, 나머지는 0이죠. 따라서 이 갈색 부분에 해당되는 것 중에 연결된 것 중에 이건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이것도 그대로 두고 맨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끊어버려라. 이렇게 설계할 수 있겠죠. 물론 이 롬이라고 하는 게 제품이 출력이 여러 개 있으면 그 중에 몇 개만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긴 걸 갖다가 이 하나의 이 그 조합 회로를 만들 수 있는 범용의 장치로 쓸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롬이라고 하는 게 또는 플래시 메모리와 같은 경우를 가지고도 이렇게 이 조합 회로를 설계할 수 있겠다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또 다른 이제 그 조합 회로를 설계할 수 있는 장치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PLD라고 하는 게 있다. 이제 PLD는 뭐냐면 프로그래머블 라고 하는 거에 P. 그 다음에 L은 logic. 그래서 L. D는 device. 그래서 PLD라고 부른다. 이거는 P롬이라고 하는 롬과 유사해요. 롬과 롬이라고 하는 거하고 아주 유사하긴 한데 이 롬의 불필요한 부분들을 다 제거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이 그 논리화로 구현의 이제 그 정시하고 그 다음에 롬에서 쓰지 않는 부분들 아까 이제 다 썼 부분인데 안 쓰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이제 그 여기서는 그런 건 아예 고려하지 않게 굉장히 이 단순하게 만든 거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그 기회가 되면 써볼 텐데 이 요거는 이 장치는 이제 그 없어요. 그래서 이 FPGA라고 하는 걸로는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PLD라고 하는 거에 대한 종류는 이렇게 PLA라고 하는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PAL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PLS라고 하는 이름. 그 중에 특히 PAL이라고 해서 PAL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 그 장치가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그냥 이름만 여기서 볼게요. 이건 프로그래머블, 그 다음에 logic, 어레이라고 하는 뜻에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PLA라고 한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어레이라고 하는 거하고 로직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머블 어레이 로직이라고 해서 이 두 개를 좀 제 위치를 바꿔놓은 장치를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붙였다. 그다음에 이거는 S는 시퀀서라고 해서 프로그래머블 로직 시퀀서 이렇게 있다 이죠. 이 중에 이 PLA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아까 제 그 이 롬하고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데 하나는 우리가 and와 not이라고 하는 것처럼 쓰듯이 and만 묶음들로 여러 종류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and plane이라고 하고 한쪽은 OR 게이트의 연결을 미리 쭉 만들어 놓고 불필요한 부분들은 떼고 필요한 부분들만 연결하는 부분. 그래서 이걸 OR 플레인이라고 하는 것들로 이렇게 서로 연결 장치를 내장을 해놨다 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만들면 이런 식으로 AND 게이트가 만들고 OR 게이트에서 출력이 나가죠. 그와 같이 여기에 입력 부분들이 들어간다. 입력 부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OR 게이트 플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합들이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이건 M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출력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실제 어떤 형태냐면 sum of product 형태로 만들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는 그 회로를 갖다가 범용의 장치를 PLA라고 한다 하죠. PLA라고 한다. 이와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 그 논리식이 어떤 형태의 논리식이라 되냐면 이때는 이 sum of product SOP 형태의 어떤 논리식을 갖다가 구현하는 장치로서 PLA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들도 뭐 적어드릴 수 있는데 그 예는 뭐 카르노 맵을 이용해서 저희 그 간략화해 주는 부분들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조금 더 응용하게 되면 2단계가 아니라 다단계로 가는 부분들. 근데 다단계로 가는 거는 조금 저희 그 알고리즘이 복잡한 그 완벽한 알고리즘이 없기 때문에 이 그 여전히 이 연구 중에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구조 시간에 해도 되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게 컴퓨터 구조 시간에 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리 전 시간에 조합회로 중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가산기라고 하는 걸 했었어요. 그 중에 가산기가 반가산기라고 하는 거하고 전가산기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전가산기 풀 에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셔야겠죠. 이 가산기에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걸 한번 볼게요. x 100, x 99 그래서 x 0이라고 하는 이 101비트라고 하는 거에다가 y 100번, y 99번 해서 y 0번 이렇게 생긴 거를 덧셈을 하게 되면 어떤 게 만들어지냐면 Z101, Z100 해서 Z0번까지 하는 걸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게 몇 비트냐 하면 101비트, 이것도 101비트, 요거는 102비트에 해당되는 연산이 되는데 이렇게 할 때 보게 되면 무슨 문제가 되냐 우리가 덧셈하는 걸 십진수로 한번 해보죠. 4, 5, 9, 1, 7, 5 이렇게 됐다고 치고 이걸 덧셈을 한번 해보자. 그럼 여기는 결과가 9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건 2가 되고 하나가 올라가고 그래서 올림수가 이렇게 있죠. 올림수. 올림수를 이거 계속 하다 보게 되면 전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최종 올림수가 산출될 때까지 이 그 완벽한 결과를 알 수가 없죠. 결과를 알 수 없다. 이유는 뭐냐면 올림수가 계속 전달되기 때문이다. 올림수가 전달되기 때문이죠. 어떻게 전달되냐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쭉 전달된단 말이에요. 이런 수식에서. 그래서 자릿수가 몇 개 안 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이 경우에 자릿수가 아주 큰 경우, 많은 경우, 높은 경우, 많은 경우, 많은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그 굉장히 결과 산출까지 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시간 소요가 크다라고 하는 단점을 갖게 되죠. 그렇다면 이런 단점이 있는 걸 사람들이 그냥 놔둘 리가 없죠. 이걸 갖다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앞으로 이런 올림수가 나올 것인지를 예상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산기라고 하는 거에다가 뭘 하냐면 이 올림수 예상하는 걸 하나 더 추가하자. 올림수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각 자리에서 올림수 발생을 갖다가 예측하자라고 하는 거죠. 예측. 그 시간 다시 쓸게요.
여기다가 뭐를 더 추가하냐 하면 추가를 올림수 발생 가능을 갖다가 예상할 수 있겠지 않겠느냐라고 하죠. 여기서 예상이라고 하는 건데 예상보다는 미리 보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 보기, 미리 예측, 예측이죠. 미리 보기. 예상이라고 하는 건 틀릴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항상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측하는 알고리즘 그 장치. 그래서 이런 장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을 미리 내다본다. 그래서 가산기라고 하는 거에다가 조금 더 이 특징적으로 본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캐리라고 하는 올림수를 앞을 본다. 해서 look ahead다라고. look ahead. 캐리 look ahead다라고 불러요. 이와 같은 경우는 뭐냐면 각 자릿수에서 각 자리에 덧셈 할 때 덧셈시 미리 이 올림수를 예상하고 결과를 산출하는 장치를 갖다가 얘기한다 이죠. 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 이 자체가 뭐냐면 이 뿌레다다라고 하는 걸로 한번 보죠. 여기서 자릿수들이 여기 하나는 A0하고 B0을 더하고 여기는 A2라고 B1번 자리를 더하고 여기는 A2번하고 B2번 자리 더하고 A3하고 이 B3 자리를 더한다라고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가 여기 합이 나오고 여기도 결과가 합이 나오고 여기도 결과가 합이 S2라고 하는 거 S3이라고 하는 게 나왔다라고 한번 보자 이거죠. 그렇다 그래서 결과가 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만들어져 있는 이 A형하고 B형을 더했을 때 만들어져 있는 올림수를 꼭 고려해야 되겠죠. 그 올림수를 뭐라 하냐면 C1이라고 하는 올림수를 고려해야지만 정확한 자릿수에 해당되는 계산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비로소 C1 더하기 A1 더하기 B1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림수가 만들어지겠죠. 그 올림수를 C2라고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그게 다 결과가 끝나야지만 A2 더하기 B2 더하기 C2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것도 다 끝나야지만 다시 여기서 올림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 올림수 C3이라고 하는 거에서 A3 더하기 B3 더하기 C3이 만들어지고 최종 결과가 여기 이렇게 만들어지는 C4라고 하는 것까지 만들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C4라고 하는 것까지 합세가 돼서 전체적인 결과가 이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시작되는 이 지점에는 C0인데 요거는 이 실제 첫 번째 값이니까 이 0이라고 하는 걸로 올림수를 넣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 시간을 한번 본다면 이걸 시간에 대한 걸 본다면 이 완벽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여기가 덧셈 시작점이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결과는 나오지만 완벽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여기가 걸린다. 이게 자릿수에 해당되는 거죠. 자릿수가 몇 자리냐에 따라서 이 부분에 와야지만 완벽한 결과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어떤 제 그 시간 진행되는 시간 이렇게 제 그 소요되는 시간인데 이게 뭐냐면 이 캐리라고 하는 게 전달되는 시간이다. 이 캐리가 다 전달돼야지만 올림수들이 왼쪽으로 해서 맨 마지막에까지 이 전달돼야지만 최종적인 결과가 얻어진다. 그러지 않으면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그거는 완벽한 결과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여기서 보게 되면 보라색에서 초록색으로, 초록색에서 노란색으로,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전달된단 말이에요. 캐리가 전달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전달되는 거죠. 캐리가 이쪽으로 쭉 전달되죠. 이런 캐리, 이런 에다를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렇게 그렸던 이런 에다를 캐리가 앞으로 간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리플 캐리 에다라고 불러요. 리플 캐리에다 리플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전달된다 했죠. 그래서 리플 캐리에다의 가장 이렇게 생긴 모습이죠. 이거는 이 지연이 필요하다. 속도가 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이 캐리를 갖다가 예상할 수, 미리 보자 이거죠. 미리 보기. 캐리 미리 보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캐리 루크 헤드라고 하는 것부터 다시 쓰고 생각할게요. 그렇다면 캐리 루크 헤드 헤드니까 앞을 본다 하죠. 그래서 그것서 덧셈 장치 루크 헤드 앞에.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건 어떻게 했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걸 보기 위해서는 먼저 full adder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하나에 대한 걸 보죠. full adder에 대한 그 논리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ull adder의 논리식은 일단 이제 하나가 합을 나타내는 부분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캐리를 나타내는 부분 있죠. 올림수.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면 x에 해당된 a라고 하는 걸로 쓸까요? 조금 전에 a로 썼으니까 ai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bi라고 하는 걸 더해서 이 어떤 결과를 얻어내는데 그 결과가 합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올림수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죠. 올림수를 하나 앞쪽으로 가기 때문에 ci 플러스라고 해서 이 한 비트 더하기 한 비트를 했더니 두 비트 라고 하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풀 에더가 있는데 여기에 AI라고 하는 거 더하기 BI라고 했더니 여기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합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다 올림수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 올림수를 CI 플러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전 단계에서 올라온 올림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올림수를 C의 I라고 하자.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C의 I라고 하는 것까지 덧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전 단계에서 산출된 올림수. 이거는 이 다음 단계로 전달될 올림수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논리식은 이렇게 만들어졌었죠. SI라고 하는 거는 A의 I, 익스크러시브 O와 B의 I, 익스크러시브 O와 C의 I라고 하는 걸로 논리식이 있었다. 그 다음에 C의 I 플러스라고 하는 논리식은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이제 오늘은 이제 이거를 산출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걸 좀 이용하자라고 하는 거죠. A의 I하고 B의 I에 AND 한 거에다가 그 다음에 A의 I, 익스크러시브와 B의 I 한 데다가 C의 I 한 결과로서의 제 결과를 얻는 거다. 자, 이게 논리식이었어요. 뭐에 대한 논리식이냐면 full adder의 논리식이었다. 그리고 i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i는 0, 1, 2 이렇게 쭉 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 모습을 실제 그렸을 때 보면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 풀헤더의 모습을 보게 되면 A의 i라고 하는 거와 B의 i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디스커스 오화를 하나 구하는 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래서 엔드 게이트가 하나 있어 이게 반가상기 형태였죠. 그 다음에 여기에 다시 디스커스 오화 게이트를 하나 거쳐서 여기에 이 C의 I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C의 I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에 오화 엔드 게이트가 있고 이거와의 제그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따온 이렇게 생긴 거 하나 이게 실제적인 합이었고 그 다음에 오화를 거쳐서 CI 플러스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다라고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거 하나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생긴 게 반가산기다라고 얘기죠. 이것도 반가산기. 그래서 전가산기는 반가산기 두 개에다가 오화 게이트 하나가 이렇게 추가된 거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캐리 전달에 문제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캐리를
올림수에 해당되는 걸 미리 찾아보자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 다시 한번 논리식을 써보게 되면 SI라고 하는 거는 A의 I equals 5와 B의 I equals 5와 CI라고 하는 걸로 찾았고 CI 플러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논리식은 A의 I and B의 I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 A의 I equals 5와 B의 I 한 데다가 C의 I라고 하는 걸로 찾아진 거죠. 자, 이렇게 저희 이 오화 게이트라고 하는 걸로 파란색 부분에 해당되는 걸로 찾아졌다. 그죠? 자, 그랬을 때 이 부분은 합에 해당되는 부분은 문제가 없고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이와 같이 이 캐리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이게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죠. I 플러스 1에 해당되는 거만 한번 보죠. 요거에 대한 거. 요것만 고려하면 이 부분은 고려 대상이 아니죠. CI 자기 자신을 그냥 쓰는 거니까. 따라서 이 CI 플러스 1에서 여기서 한번 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죠. A의 I 하고 이 부분 and B의 I라고 하는 이 부분을 P의 I라고 하자 이거라 하고 이거라 하죠. 이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뒷부분에 있는 부분 중에 하나를 이렇게 불러줘. G의 I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어서 색깔로 G의 I라고 하는 거는 이 AI라고 하는 거하고 BI 요걸 갖다 좀 고칠게요. 이 부분은 디스커스 오화 부분으로 이렇게 된 거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 부분을 뭘로 봤냐 하면 P의 I라고 하는 걸로 본 거죠. 그 다음에 이 여기 부분에 해당되는 걸 뭘로 봤냐면 G의 I라고 하는 걸로 봤다. 여기서 참고로 P라고 하는 거는 뭐를 가지고 있냐면 프로퍼게이션에 해당되는 지연이라고 하는 뜻에서 프로퍼게이션 P를 따온 거고 그 다음에 G라고 하는 건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발생이라고 하는 거에서 따왔어요. 그래서 이 G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 부분 AI가 BI AND 한 데서 이 캐리가 발생한다는 뜻에서 쓴 거죠. 따라서 이렇게 쓸 수 있죠. SI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P의 I라고 하는 거에다가 이 부분이죠. 에다가 equals C의 I라고 하는 걸로 써도 되겠다. 그 다음에 CI 플러스라고 하는 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 부분을 G의 I라고 하는 걸로 썼으니까 G의 I 그 다음에 우와 그리고 AI equals와 BI를 P의 I라고 하는 걸로 썼었죠. 그리고 CI 이렇게 논리식을 하나 새로 찾을 수가 있었죠. 그럼 요걸 가지고 이제 인덱스를 좀 활용하면서 하나 만들어 보자. 이제 공간이 없으니까 다음 페이지에다 다시 쓸게요. SI라고 하는 거는 P의 I 익스커스와 CI라고 하는 거였고 CI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는 이 G의 I 그 다음에 그리고 P의 I and C의 I였다라고 하죠. 참고로 P의 I라고 하는 거는 이 A의 I 익스커스와 B의 I라고 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G의 I라고 하는 거는 A의 I and B의 I였다. 이렇게 생긴 거 하에서 한번 보죠. 그러면 C의 1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첨자가 이 I를 0으로 썼을 때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I는 0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증가될 거다. 그럼 I가 0일 때 I가 0일 부분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본다면 이 부분은 이 0 플러스 1이니까 C1이 될 테죠. 그러면은 이거는 G의 0, 그 다음에 P의 0, 그리고 C의 0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됩니다. 그 다음에 이 i가 1이었다라고 한다면 C2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G의
그 1, 그 다음에 P의 1, C의 1이라고 하는 걸로 얻어지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C의 1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요 부분 있죠. 여기에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따라서 이건 이렇게 써도 되겠다. G의 1, 그 다음에 O와 P의 1. 그리고 C의 1이라고 하는 거는 가로에 G의 0하고 P의 0하고 C의 0 이렇게 써도 되겠죠. 자, 이걸 전개하면 G의 1, 그 다음에 P의 1, G의 0 이렇게 쓸 테고 그 다음에 P의 1 and P의 0 and C의 0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번 i가 2라고 하는 조건에서 보게 되면 이때는 C의 3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C의 3을 여기다 이렇게 대입하면 G의 2에다가 P의 2 and C의 2라고 하는 거다. 여기도 C2라고 하는 거는 이미 여기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따라서 그걸 그대로 대입한다면 이 G의 2라고 하는 거는 그대로 있고 P의 2라고 하는 거에다가 이걸 그대로 그 파란색으로 밑줄 그어 있는 걸 갖다가 옮겨 놓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G의 1, 그 다음에 P의 1, G의 0, P의 1 and P의 0 and C의 0 이렇게 되죠. 자, 이거 다시 한번 전개해 볼게요. 그게 G의 2라고 G의 2가 되고 그 다음에 P의 2에 G1, P2에 P1 and G의 0, 그 다음에 P2, P1, P0을 다 AND 게이트하고 C0 이렇게 해서 또 이제 그 하나의 그 논리식이 하나 좀 찾아졌죠. 이게 다음 뭐냐면 이 C3에 해당되는 거다. i가 3인 경우에 보게 되면 C4라고 하는 부분이 만들어지고 C4는 다시 이 부분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G의 3번에 해당되는 거에다가 P의 3번에 그 다음에 C의 3번에 해당되는 거에 대한 걸 가지고 논리식이 찾아지는 거다. 그러면 이 부분도 여기서 계산된 걸 갖다가 대입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G의 3, 그 다음에 P의 3, C의 3은 G의 2, P의 2, G의 1, 그 다음에 P의 2, P1 and G의 0, P2, 그 다음에 P1, P0, 그리고 C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전개하면 G의 3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그 다음에 P의 3, G2라고 하는 하나의 항이 전개해서 찾아졌고 분배 법칙에서 그 다음에 P의 3, P의 2, G의 1라고 하는 하나의 또 항이 얻어졌고 그 다음에 P의 3, P의 2, P의 1, 그 다음에 G의 0이라고 하는 또 항이 얻어지고 P의 3, P의 2, P의 1, P의 0, 그 다음에 C의 0 이렇게 되는 식이 하나 얻어진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식이 얻어졌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네 개에 해당되는 식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회로를 구현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회로는 복잡하지만 이 캐리 루크헤드라고 하는 회로가 하나 얻어진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세 가지, 이 네 가지 식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하나하나 제 장치에다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 장치는 이걸 그대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걸 그러려면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그냥 이 그 내부의 논리식에 해당되는 건 빼고 이 전체 4비트 더하기 4비트에 연산해주는 캐리 루크헤드 회로는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4비트 더하기 4비트를 하는 이런 캐리 루커헤드에 대한 거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거를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것만 보도록 하죠. 여기 이제 캐리 루커헤드다라고 하는 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가 이 부분에 P3라고 하는 거하고 G3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만들어진다고 하고 여기는 P2하고 G2라고 하는 이 프로퍼게이션 쪽하고 제너레이터 부분이 만들어진다라고
여기도 P1이라고 하는 거하고 G1이 만들어진다라고. P0과 G0이 만들어진다라고 하고, 이 부분은 지울게. 좀 더 길게 써야 될 것 같아서. 길게 해서 여기에 이 그 C0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우리가 아까 봤듯이 캐리를 이렇게 만드는 부분들을 만들었어요. C4에 대한 거, C3에 해당되는 거, C2에 해당되는 거, C1에 해당되는 거 해서 캐리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걸로 보자. 그럼 P3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만들었었냐 하면 이 여기에 이렇게 이스크러스 우아 게이트에서 들어가는데 하나가 A3과 B3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만들었다. 그래서 이 A의 그 4비트, B의 4비트 이걸 갖다 A라고 하는 거에 0, 1, 2, 3 이렇게 됐다고 하는 가정에서 보고 요거는 B의 3, B의 2, B의 1, B의 0이라고 하는 4비트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프로퍼게이션이었고 제너레이터는 이 두 개를 AND 게이트 한 거였죠. 이렇게 만들면 이 같이 하나가 제너레이트 회로고 하나는 이 그 프로퍼게이션 회로가 만들어지죠. 이 P2에 해당되는 것도 이스크러스 오아 게이트가 있고 이 중에 이 B2번하고 A2번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만들었을 때 이스크러스 오아 게이트 통하는 걸 갖다가 프로퍼게이션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여기다 AND 게이트를 거쳤을 때 이거를 제너레이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걸 하나 더 추가해 주는 거죠. 외부에다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B의 1번하고 A의 1번에 해당되는 걸 넣어주면 되겠고 여기도 이렇게 넣어주면 제너레이터 회로하고 이그 이렇게 만들면 이 프로퍼게이션 회로가 만들어진다. 자, 여기도 이번에는 이 첫 번째 자리에 해당되는 거, 0번 자리에 해당되는 거에 익스크러스 오어 게이트와 이렇게 AND 게이트 쓴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다가는 외부에서 들어온 C0 입력값을 그냥 넣어주면 된다. 그랬을 때 여기는 제너레이터가 되고 합에 해당되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4비트 더하기 4비트 하게 되면 몇 비트가 되냐면 5비트에 대한 결과가 만들어지죠. 그 5비트라고 하는 거는 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여기다가 S2라고 하는 합이 만들어지는데 그 합은 P2라고 하는 걸 더해서 만들게 되죠. 그 다음에 S0이라고 하는 합은 이거는 이렇게 만들면 될 거다. 하나 더 추가하고 여기다가 P0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들어간 거 있죠. 이걸 갖다 집어넣고 여기에는 C0이라고 하는 걸 그냥 넣어주면 된다. 그 다음에 SE라고 하는 거에 대한 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SE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하나 더 들어가는데 그게 뭐냐면 P2라고 하는 이게 P1이죠. 그래서 P2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네 번째 비트, 세 번째 비트의 네 번째 비트죠. 이렇게 되는 S3에 해당되는 거에다가 여기가 이 그 P3에 해당되는 부분을 넣어주면 되죠. 그리고 마지막 이 부분을 C4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주면 되고 이런 회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노란색으로 이렇게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이 회로를 캐리 루크헤드다라고 하죠. 이 캐리 루크헤드 애드라고 부른다. 그래서 외부에다 추가해 줘야 될 것은 이런 것들을 더 추가함으로써 우리가 이 완전한 합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 전체가 캐리 루크헤드 애드예요. 이거는 이 애드라기보단 캐리 루커헤드 로직이죠. 자, 이렇게 생긴 걸 가지고 전체적인 이 회로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데 이 내부에 요게 된 건 복잡하기 때문에 아까 논리식만 가지고 설계를 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조합 회로에 해당되는 거는 저희 그 한번 훑어봤어요. 실습은 못했지만 그리고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이제 그 더 나가면 순차 회로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되는데 이 조합 회로라고 하는 거하고 순차 회로에 대한 거에 대한 비교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 조합 회로가 아닌 순차 회로는 뭐가 더 추가됐는지에 대한 걸 비교하면서 그 추가된 부분에 해당되는 거를
대한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고 구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 조합회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봤어요. 이제 뭐를 볼 거냐면 순차회로라고 하는 거 또는 어떤 사람은 순서회로라고도 해요. 조합회로를 컨비네이션이다. 컨비네이셔널 서킷이다라고 한다면 순차회로는 시퀀셜이다. 시퀀셜 회로인데 이렇게 생긴 조합 회로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되면 조합 회로에 대한 그냥 그 껍데기를 보게 되면 여기에 입력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현재 입력값이 다음에 이렇게 출력값으로 결정되죠. 그러니까 현재 입력이 바로 출력으로 결정된 거다. 이전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는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건 현재 입력만으로 출력이 결정되는 거죠.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덧셈 장치, 그 다음에 멀티플렉서, 뭐 그렇게 되는 것들, 또는 디멀티플렉서, 아니면 엔코더,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 포함된다. 반면에 순차회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본다면 순차회로는 과거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 현재 값이 다음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값하고 현재 입력값하고 입력값과 현재 결과가 함께 그 결과를 갖다 산출하는 거죠. 결과 산출하는 거. 이런 걸 갖다 순차로 다 알아죠. 대표적인 경우가 뭐가 있냐면 카운터를 여기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카운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현재 100명인데 한 명이 나갔다? 그럼 나가는 거에 대한 어떤 입력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 99명이 되는 거예요. 현재 100명인데 한 명이 더 들어왔다? 그럼 입력으로서 하나 증가되는 부분에 카운트에 그뭐 스위치가 눌러졌던지 하겠죠. 그러면 102명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반드시 순차로서는 뭐냐면 현재 결과가 여기 있어야 되겠다 이거죠. 현재 결과를 갖다가 저장하고 있어야 되겠다. 저장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기억 장치가 필요하다. 기억 장치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순차회로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자, 순차회로 모습, 순차회로 모습을 보게 되면 입력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출력이 이렇게 있어요. 밖으로 나가는 출력이고 이거는 뭐하고 똑같냐면 조합회로죠. 근데 그 중에 여기다가 뭐를 하냐면 기억 장치가 더 들어가 있어요. 카운터라고 한번 잘 생각하시는다면 출력이 들어간 것 중에 일부분은 다시 기억 장치로 이렇게 들어간다. 회귀한다. 그리고 기억 장치 현재 100명인지 99명인지 70명인지 아니면 아무도 없는지에 해당되는 값이 다시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걸 값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거죠. 기억 장치가 여기에 하나 더 추가되는 거죠. 그리고 기억 장치는 일반적으로 클락이라고 하는 거하고 같이 동전하게 돼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기억 장치를 하나 더 갖고 있는 것 갖다가 순차회로라고 얘기한다. 이 순차회로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다음에 얘기하면 뭐 하겠지만 허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델이 있어요. 이제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그렇다면
이 기억장치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러니까 그래서 이 기억장치를 만드는데 우리가 D램, S램, 그 다음에 뭐 플래시 메모리, 뭐 그런 어떤 메모리가 아니라 이 그 메모리의 가장 제 그 원초적인 방법에 대한 걸 가지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런 이 메모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플립플롭이다라고도 하고 레치라고도 부르고 이 레치를 조금 더 발전시키면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 그래서 레치 또는 플립플롭이라고 얘기하는 걸 가져간다. 이 레치라고 하는 거는 빗장을 얘기하는 거죠. 빗장이라고 하는 문을 딱 걸어 잠그면 절대 거기는 자료들이 새 나가지 않겠죠.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거는 한쪽에 올라가면 한쪽에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우리 슬리퍼 같은 걸 갖다 따가닥 따가닥 하면서 앞쪽에 올라가면 뒤쪽에 내려가고 뭐 아니면 이제 시소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시소라고 쓰죠. 그래서 하나가 올라오면 하나 내려가는 그런 장치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조금 이제 그 클락하고 좀 민감하게 동작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클락하고 좀 이 민감하지 않게 하는 빗장, 레치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 그 기억 장치에 대한 걸 오늘부터 하게 될 텐데 이 기억 장치에 대한 거를 우리 책에서는 이 레치라고 하는 과정을 한 챕터로 두질 않고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한 챕터를 뒀어요. 8장에서. 그래서 그 이 플립플롭의 기본이 뭐냐면 레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레치라고 하는 거에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전 사항이 되죠.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이고 여기다가 뭔가 기능이 추가된 거죠. 그래서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걸로 발전이 된다. 그래서 이 그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걸 하기 전에 레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도상으로는 몇 장이냐 하면 8장에 해당되는 얘기다. 8장에 보게 되면 플립플롭이라고 돼 있는데 이 우리나라에서 저희 그 발음을 갖다가 지금 한글학자들이 쓰게 망쳐놨죠. 그래서 하여튼 플립플롭이다. 플립플롭의 기본 동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기본 동작은 레치에서 시작된다. 레치라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빗장이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그 빗장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기억장소다라고 하는 거죠. 기억장소, 기억장치. 우리가 기억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억하기 위해서는 이 반복해야 된다는 뜻을 갖고 있죠. 반복. 없어지지 않게, 사라지지 않게. 따라서 반복한다는 얘기는 또다시 뭐냐면 여기에 피드백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 일반적인 어떤 모습을 보죠. 이 레치의 아주 일반적인 모습을 합니다. 일반적인 모습을 보자. 여기가 입력 부분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이고 이제 입력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봐요. 입력이 들어간 걸 우리가 낫을 하게 되면 이걸 i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i 프라임이 되죠. 다시 만들기 위해서 원위치 시켜주기 위해서 낫을 쓰게 되면 i가 되죠. 여기 낫 게이트 쓴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증폭의 어떤 기능이 좀 들어가요. 그래서 이 i가 나오는데 이걸 갖다가 출력 부분을 q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냥 딱 사라져버리고 마니까 이게 아웃풋이 되죠. 근데 사라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부분에 이거를 출력단을 여기다가 다시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는 거죠. 이걸 갖다 뭐라 하냐면 피드백 라인이다. 이렇게 되돌아가서 반복해서 나갈 거다. 그럼 여기 나가는 출력은 뭐가 되냐면 이게 Q면은 이 부분은 Q 프라임이라고 쓰면 되겠죠. 이렇게 만든 걸 뭐라고 하냐면 이런 회로를 이거를 레치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걸 좀 그 가로로 그렸는데 세로로 그리면 이렇게 정리해서 그릴 수도 있겠죠. 세로로 그리자. 여기가 인풋이. 그리고 또 하나 제 그 나가는 부분을 이렇게 그려도 되겠죠. 그럼 여기가
여기가 출력 Q. 여기 나가는 건 뭐가 되냐면 Q 프라임이 되겠죠. 그리고 없어지기 위해서 여기에 나가는 이 출력을 여기다가 다시 피드백 시켜주죠. 이런 모습의 그 피드백 라인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설계도를 회로를 갖다가 이 그 래치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보통 쓰진 않고 이 여기다가 막 이렇게 합쳐 놓게 되면 충돌이 발생하죠. 그래서 0과 1이 이제 충돌되는 걸 갖다 막기 위해서 보통 이제 이 0과 1 다시 말해서 1.5짜리 건전지를 갖다가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아무 제 부하도 걸지 않고 그냥 전기줄로 딱 걸어버리게 되면 거기 설명에 그렇게 돼 있죠. 주의사항이 하지 말라고. 열이 나죠. 그러면서 이 전압을 재보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모든 저희가 전류가 다 흘러버린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냥 0볼트가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와 같은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쓰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쓰는 거는 낫 게이트 대신에 쓸 수 있는 거는 낸드 게이트 아니면 노아 게이트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노아 게이트나 낸드 게이트 가지고 하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실용적인 이 레치는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실제 이 레치 대표적인 레치다. 레치 동작은 이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하나가 set 하고 reset이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이 set과 reset에 따서 SR 레치다. SR 레치라고 불러요. 또는 RS 레치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레치 SR 레치에 대한 걸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은 RS 레치라고 불러도 상관없어요. 구현 방법은 노아 게이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낫 게이트 대신에 노아 게이트를 쓸 수도 있고 또는 낸드 게이트를 쓰기도 한다. 낸드 게이트를 사용해서 만들기도 한다. 좀 더 보편적인 게 이게 보편적이죠. 자, 어떻게 생겼냐면 아까 제 낫 게이트 두 개 썼을 때 세로로 그렸을 때 이렇게 피드백 라인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먼저 이 노아 게이트를 가지고 썼을 경우를 가지고 어떻게 이 SR 노아 게이트를 이용한 RS 레치 또는 SR 레치에 대한 모습을 한번 보자. 아까 낫 게이트 두 개 썼죠. 이렇게 생긴 낫 게이트 대신에 노아 게이트 쓰자. 그 노아 게이트 입력이 두 개로 만들어져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출력이 아까 어떻게 들어갔었냐면 아래로 이렇게 들어갔었죠. 그래서 여기로 하나 이렇게 들어가게. 그 다음에 이 출력이 어떻게 됐었냐면 피드백 라인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거꾸로 다시 앞으로 들어갔죠. 근데 낫 게이트는 인풋에다 그냥 벌렁 넣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0과 1의 어떤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여기다 넣는 걸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게 뭐냐면 노아 게이트만 가지고 만든 회로다. 자, 아까 출력을 Q하고 Q바라고 하는 걸로 썼어요. 또는 Q 프라임이라고 하는 걸로 썼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인풋 I라고 하는 걸로 썼었는데 여기서는 인풋을 I라고 하는 걸 말고 다른 이름을 한번 써보자.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는 R, 하나는 S라고 하는 이름으로 써보자. 자, 이때 이름을 R이라고 하고 여기 이름을 S라고 하는 걸로 쓰자. 그래서 이 R이라고 하는 거는 리셋에서 따온 R이고 이거는 셋에서 따온 이 S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장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갖다가 렛치라고 얘기합니다. 동작에 대한 건 일단 나중에 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에 낸드 게이트만 가지고 설계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낸드 게이트 가지고 만드는 이러한 이제 그 회로에 대해서 낸드 게이트를 이용한 이제 이 래치에 대한 걸 보죠. 그러면 노아 게이트 이용한 거하고 똑같이 낸드 게이트가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세 그루를 두 개 써야 되겠다. 이게 동그라미가 낫의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 입력도 두 개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고, 아까 저희가 봤듯이 이 중에 하나 나은 거를 다음에다 이렇게 연결시켜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출력 나가는 걸 갖다가 다시 입력 부분으로 되돌려 줘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설계됐다. 그리고 여기는 Q, 하나는 Q 프라임이라고 하는 걸로 쓰자. 여기서 아까 저기 노아 게이트에 해당되는 거하고는 달리 이 부분에서는 어떤 걸 써야 되냐면 S에 낸드 게이트다 보니까 동작이 반대대로 동작해야 돼요. 그리고는 R에 프라임이래야 동작한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했냐면 0일 때 동작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액티브 로라고 하는 거다라고 하죠. 그래서 액티브 로 인풋에 해당되는 거였고 참고로 다시 그려보게 되면 노아 게이트로 그렸던 건 이렇게 그려졌죠. Q, Q 프라임. 그리고 여길 R, S라고 그랬다. 자, 여기는 순서가 바뀌어 있고 이와 같은 거는 액티브 하이라고 부른다. 액티브 하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이거는 0일 때 일단 동작을 한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1일 때 동작한다라고 하는 의미다. 이게 액티브 로우냐 액티브 하이냐 그랬을 때 우리가 설계자에 따라서 액티브 로우를 써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액티브 하이 우리가 1인 경우 가지고 저희가 학습하는 경우들이 좀 더 많죠. 그래서 같이 그 익스컬스 그 노아 게이트 가지고 하는 걸 갖다가 좀 더 보편화된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걸 가지고 이그 렛치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설계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SR 렛치 그리고 액티브 하이란 말을 안 쓴다고 하더라도 이게 일반적인 경우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경우는 액티브 로라고 하는 걸 반드시 그 명시했을 때 해당되는 회로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노아 게이트만 가지고 하는 걸로 우리는 이번 학기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동작 이건 어떻게 되는지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치 부분에 해당되는 게 들어갔고 요거 조금 지나면 이제 플립플로우를 만들어 줄 거고 이런 레치가 SR 레치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몇 개 이제 그 변형 형태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고 일단 이게 다 되고 나면 순차로는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그 다음에 순차로도 크게 동기식이냐 비동기식이냐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아까 롬앤을 이용해서 또는 PLD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 조합 회로를 만들 수 있다라고 했죠. 범용의 장치다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런 범용의 장치처럼 순차율에 대한 것까지 다 집어넣는 그런 범용의 장치. 그것도 이 CPU를 설계할 정도의 어떤 범용의 장치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FPGA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FPGA에 대한 얘기를 이거만 있으면 우리가 이제 그 반도체 공정 라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 나름대로의 어떤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그런 데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저희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덜렁 칩 하나밖에 없는데 다 동작이 다르게 동작해요. 그래 이거는 뭐냐면 이 안에 어떤 거를 갖다 프로그램에서 집어넣느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내 나름대로의 CPU를 설계할 수도 있고 내 나름대로의 어떤 이제 프로세서 또는 이제 장치에 하는
이 순차로 또는 순서를 설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그 시간이 되면 요거까지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거 FPGA라고 하는 건 주로 컴퓨터 구조화 쪽에서 이 실습을 할 수 있는 환경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요거까지는 뭐 못하더라도 최소한 이름이라도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FPGA라고 하는 걸 미리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